자, 오부하기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이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한쪽으로 확실하게 넘어지지 않고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이 대중의 입장에 서서 이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방송을 해 나가기는 매우 열악한 어떤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찬양을 하고 문비어천가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골통 보수 편에 서서 허구한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든지, 그 둘 중에 한쪽에 서지 않고 이런 방송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방송에 그래도 열렬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많지 않은 분들의 어떤 노력과 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은 앞으로도 차라리 이 문을 닫을지언정 이 방송을 해나가면서 좌우의 양극단의 어떤 세력들, 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이들의 굽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소신껏 계속 방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극단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당부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뉴스 브리핑의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여러가지 뉴스 브리핑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의 지금 음향이라든지 뉴스 브리핑의 화면 선명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뉴스 브리핑의 앞에 나오는 인트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은 현재 제가 보유한 인적 자산이나 그들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이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 대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음향 등에 대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이런 영상, 음향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좀 연락을 해 주시고요. 한번 좀 찾아오셔서 저희 사무실이 부딪히고 있는 뉴스 브리핑의 기술적 한계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여유가 있다면 기술 능력을 갖춘 분을 고용하면 되겠지만은 저희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시고 뉴스 브리핑 시청자 중에서 뉴스 브리핑의 화질을 개선시키고 음향을 개선시키고 또 앞에 나가는 인트로 동영상을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저희들이 찾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자, 제 5부로는 지금 광풍의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광풍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에 더하여 제가 지금 일주일에 기껏해야 서너 번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방송국은 다 막혔고 한 두어 방송국에 한 군데는 한 번, 한 군데는 한 세 번 정도 나가는데 솔직히 이것 또한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상황임을 제 스스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사실 분위기가 요즘 싸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좀 숨도 쉬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주 평론인지 모를 이런 찬양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최대한 제 양심을 지켜가면서 말하려고 하는 엄청난 개인적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 방송에 가서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뉴스 브리핑과 같은 말을 하면 아마 곧바로 방송 출연이 다 막힐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지혜를 발휘해서 상당히 낮추어서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또 이 댓글 홍위병이 이런 글을 달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요. 문 콘크리트가 되자 이 사람은 자신의
목표가 문재인 콘크리트인 모양입니다.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는 발언을 하는 황장수 패널, 국민 여론과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패널 미는 방송은 각성하고 방통위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 박근혜 보수로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처벌을 주장한 부분, 아직 그 소신은 전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그 정도 가졌다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얼마를 더 빨아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말로요. 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온통 TV를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의 발언을 모니터링하면서 완장을 찬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테러를 보낸 것이 결국은 야당이 한마디로 그래 기왕에 이래 된 거 우리 끝까지 똘똘 뭉쳐서 낙마시켜 보자라고 하면서 문의 극렬 지지층 일부가 야당의 청문위원들에게 대량 악성 문자를 보낸 것이 지금 나쁘게 작용하고 있고, 여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늑대들 행위여서 여권도 통제 못해 전전긍긍한다. 그러면 외로운 늑대는 통제 못한다 치고 성주에 사설 근무소 치고 군 차량을 검문하는, 민간인이 군 차량을 검문하는 이런 거나, 한마디로 의정부시 미군 이사단 환송 행사를 무산시킨 가수들에게 악플을 보낸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하세요. 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요, 일종의 문자 테러 행태로 쾌감을 느끼면서 완장을 찬 듯한 이런 행태로 악성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일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정치 의견이 다른 국민들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은 노무현 정권 자체가 소수 정권으로 고립되어감을 자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요, 이런 문자 폭탄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 또한요, 이런 문자 폭탄에 나중에 처음에는 이 수혜자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문자 폭탄의 피해자가 문재인 정부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야당 의원을 만나서 문자 이 폭탄 문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달라 하는데, 이런 문자 폭탄은요,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수천 건이 악성 욕설로 너 죽여버리겠다, 너 낙선시키겠다고 온다면 이거를 보고 누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자 폭탄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비방 문자를 발송한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국민의당도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로 악성 문자 발송을 한 사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최교일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화번호 유출자 수사와 함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의 비방 문자들이 특정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발송되고 있음을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수집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현주 의원이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지만 워낙 하자가 심해 팔아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되어 있다고 말했다가 문자 폭탄 세례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야당 의원들의 지금 불륜 문제까지도 언론에 흘립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부분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부역한 놈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쓰레기다. 그럼 이 나라가요,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문재인 정권에 협조하는 언론인, 협조하는 정치평론가들, 협조하는 여야 국회의원들로만 채워주기를 바라면 북한의 김정은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솔직히요, 자신을 드러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찌질한 사람들이 익명에 숨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부분, 솔직히 자신의 억눌렸던 사회적 불만들을 이런 식으로 토로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혐오를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고요, 이거는 전자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자우중주의입니다. 언론이 침묵을 한다고, 그리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침묵을 한다고, 뭔가 완장찬 것 같고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요, 이런 저질적인 태형적 형태들은 캄보디아에서 khmer 루저에게도 있었고, 중국의 모택동 시대의 문화혁명에서 홍위병들에게도 있었고, 한마디로 가장 수준 낮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폭행이죠. 자, 한 언론에요, 이러다 386 김기춘 온다라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옹호하는 우리나라의 운동권식 문화, 그 문화의 정점에는 386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60항쟁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 한 줄 아십니까? 학창시절과 그 이후에 저도 10수년을 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시절이 바뀌면 내가 이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역사에 묻고 나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뽕을 빼려고 달라들고, 이제 그 영향들이 그 밑에 있는 20, 30, 40대에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억눌린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된 운동권 문화가 같이 융합되면서 이제 문자 폭탄 괴물들을 양산시키고 있고, 수많은 홍위병들, 문위병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386 김기춘 넣을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요, 한때 운동권 몇 년 했다고, 한때 깜빵 한번 갔다고,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절대적 도덕성을 지니고 절대적 진리를 지닌 양 평생을 먹고 사는 구실로, 20대에 데모 좀 하고 20대에 데모 앞장 좀 섰다고, 그 데모 한 사람들은 수백만 명입니다. 그 대다수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 찌질하고 비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운동권 했다라는 그걸 삼아서, 그 운동권에 리드했다라는 그런 걸 삼아서 지금까지 평생을 먹고 사는 구실로 가고, 이 나라의 운동권 문화 중에서 가장 천박한 대중적인 문화를 사회 전반의 불만 계층에게 심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가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기자 글 한번 봅시다. 대학 동기 중에 정치 지망생이 많았다.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도 둘이나 됐다. 정치외교학과 89학번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채모가 나는 대통령 될 기다, 아님 넌 여기 왜 왔는데 라고 묻던 기억이 생생하다. 채모는 2학년이 되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기세가 점차 잦아들었고 선배들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였다. 민주화보다 탈냉전 이후 세계가 더 궁금했던 나 같은 다른 부류는 선배 세대라면 느꼈을 죄책감 없이 강의실, 동아리방, 여대 앞 찻집을 기웃거렸고, 선배들은 우리를 정치 외면학과에
빠진 후배들이라 불렀다. 아마 정치학교 외교학과겠죠. 서울대나 좀 되겠죠. 제가 다니던 80년대 초에는 이 데모를 안 하면, 현실 참여를 안 하면 이 비루한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이제 80년대 후반에 접어들고 87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완화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린 선배들과 다른 세대적 경험이 많다. 중학교에 진학한 83년 전두환 정권이 교복과 두발 자유화를 강행해 깎아머리도 일제 교복도 모르고 자랐다. 대학 입학된 군부도 입서 훈련이 사라졌다. 그에 가열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4학년 때는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다. 선배들의 고민이 민주화였다면 우리는 신자유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입사하자마자 혹독한 IMF를 만났다. 특별한 배경이 없다면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라는 법칙부터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생활인이 됐다. 전직 대통령 이름을 가진 아이도 제모도 나도 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선배들은 대거 진짜 정치권으로 빨려 들어갔다. 386 운동권 정치인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386 따라지로 구분됐다. 386 중에서도 오리지널과 따라지가 있는 거죠. 30대, 80년대 학번이지만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까지 10년을 누린 선배들은 무식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비난 속에 친노 패족이 되어서 사라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쉬고 50대가 되어서 나타난 그들은 옹골차게 장기 집권 플랜을 준비하고 나온 듯하다. 옛 운동권의 인물론을 상기시키는 인사 몇 명과 화려한 이미지 정치를 보면서 장차 386 김기춘이 나올 거라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프랑스에서는 이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고 지금 또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리면서 프랑스 정치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데, 또 이 각종 신문에서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그런 칼럼도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화 진영, 현 여권 진영에서는 50세가 최연소 세대로서 지금 10년 쉬고 다시 또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칼럼 초안을 잡고 대학 시절 친하지 않았던 운동권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월이 바뀌었는데 너는 정치 안 하냐? 이런 물으니까 보수든 진보든 우리 정치권은 너무 폐쇄적이고 지독하게 불확실하고 난 착실하게 벌어서 애들이나 잘 키울란다. 이러더랍니다. 자, 요즘 정치권에 배지 달고 설치는 사람 중에, 장관하는 사람 중에 제 아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저도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권의 중요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현재 386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해서 정치권에 영입되었습니다. 그들요 30년을 지금 팔아먹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운동권 경력을 한 번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왜? 운동권을 하면서도 운동권 안에서 비주류로 주사파에 반대를 하고 사회개혁에 오히려 학교 개혁에 더 치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운동권의 리더들을 하던 그들이, 전대협 한 총련, 지금도 다시 물 만난 고기가 되어서 이제 50대 초중반 후반이 되어서 또 이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이 사회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문자 폭탄을 보내는 그런 대중들이야말로 유용한 도구들이겠죠. 한때 집회한다고 하면 모여라 하면 수천 수만 명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거리로 나왔을 때처럼요. 그때도 그들은 리더였고 지금도 리더입니다. 자, 대중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촛불을 순수하게 들었지만은 그 촛불의 수혜자들은 과연 촛불을 든 사람만큼이나 순수한가? 저는요, 이 나라가 발전 없는 386식 민주주의 그리고 386식 홍위병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 당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홍위병이들이 나타나서 수십 년 정당을 마비시키고 지 맘대로 끌고 가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당했는데요. 그때가 2002년입니다.
지금요 1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